안녕하세요. 감동고릴라입니다. 제가 처음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연을 접하고 나서 유튜브의 이름을 이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나누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와이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오아후 섬 북부의 한적한 연구센터. 연우 동물 보호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곳엔 유난히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존재가 있었다. 이름은 코코. 평범한 고릴라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바꾼 존재였다. 그녀는 동물이 아닌 존재들 사이에서 인간과 같은 언어, 아니 수화를 통해 소통하는 말하는 고릴라로 알려졌다. 그 이야기는 단지 과학의 진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코코는 1971년 7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녀는 어미 고릴라의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생존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 젊은 심리학자의 눈에 띄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랜신 패터슨, 모두가 페니 박사라고 부르던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어린 고릴라를 돌보며 수화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수화는 인간에게도 쉬운 언어가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의 각도, 손바닥의 방향, 동작의 속도와 리듬 모두가 의미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코는 놀랍도록 빨리 배우기 시작했다. 먹다, 마시다다, 기쁘다, 싫어, 엄마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손에서 하나씩 살아 움직였다. 생후 1년 무렵 코코는 이미 50개 이상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고 3살 무렵에는 200개가 넘는 수화를 구사하게 되었다. 인간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학자를 놀라게 했다. 페니 박사는 코코를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아꼈다. 코코 또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고 슬플 때면 그녀를 안아주었다. 어느 날 페니 박사는 코코에게 거울을 보여주었다. 코코는 처음에는 겁을 내더니 이내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에 묻은 음식을 닦았다. 이는 자아 인식의 증거였다. 코코는 자신이 누구인지 거울 속 존재가 자신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은 세계 언론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코코는 단순한 영리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코의 수화는 단어 수준을 넘어 문장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코코 슬퍼, 코코 사랑해, 페니 안아줘. 그 손짓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동작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쁨을 표현할 줄 알았고 장난도 쳤으며 때로는 거짓말도 했다. 어느 날 실험 중 코코는 방 안에 놓인 금지된 물건을 망가뜨렸다. 페니 박사가 다가와 묻자 코코는 수화를 통해 고양이 했다라고 말했다. 모두 웃었지만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건 책임 회피이자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다. 인간의 심리 기제를 일부 고릴라가 이해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런 코코에게는 오랫동안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바로 아기 고릴라였다. 수화로 아기 갖고 싶어라고 반복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연구와 보호의 명목 아래 그녀는 짝을 만나지 못했다. 몇 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코코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우울한 표정을 자주 보였다. 페니 박사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인형이 아닌 살아있는 친구, 한 마리의 고양이를 입양해 준 것이다. 코코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오랫동안 토닥였다. 그리고 수화로 아기 고양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고양이의 이름은 올보리였다. 흰 털과 회색 줄무늬가 섞인 작고 조용한 수컷이었다. 코코는 마치 진짜 아기를 돌보듯 고양이를 끌어안고 먹이를 주고 놀아주었다. 때로는 고양이가 자신을 외면하면 화났어라고 수화했고 돌아오면 행복해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고릴라와 고양이의 우정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그 모습은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방송에서 소개되었고 어린이들에게는 코코와 올볼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볼은 오래 살지 못했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을 때 코코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참 동안 울다 슬프다 고향이 없다라는 수화를 반복했다. 그 모습은 인간이 겪는 애도의 감정과 다르지 않았다. 페니 박사는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코코는 손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화로 말했다. 페니 슬퍼하지 마. 사랑은 여전히 있어. 그 순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코코는 단지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고 잃고 다시 치유하는 방법을 아는 존재였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매일 코코의 삶 속에 존재했고 그것은 과학을 넘어선 감동의 서사였다. 그녀가 세상을 향해 보여준 따뜻한 손짓은 단지 과학이나 실험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았다. 코코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녀의 존재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코코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그녀의 공간을 찾았다. 그 사람은 바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자 배우 로빈 윌리엄스였다. 그는 깊은 내면을 가진 예술가이자 동물과의 교감에도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로빈 윌리엄스가 코코를 처음 만났던 날 현장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 조우를 지켜보았다. 코코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장난기와 진심이 뒤섞인 따뜻함을 알아차렸다. 로빈은 코코의 눈높이에 맞춰 앉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코코는 그 손을 천천히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주며 수화로 인사했다. 반가워. 웃긴 사람. 로빈은 깜짝 놀라며 웃었고 내가 웃긴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니? 라며 눈을 반짝였다. 이후 몇 분간 코코와 로빈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장난을 주고받았다. 로빈이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장난감 공을 던지자 코코는 소리를 내어 웃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웃는 것이었다. 로빈은 충격을 받았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은 그의 예술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깊은 감동이었다. 그는 코코에게 수화를 배우려 하며 사랑해, 친구, 고마워 등의 단어를 따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코코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인형을 내밀었다. 이것은 코코가 극히 친밀감을 느끼는 상대에게만 하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수화로 이거 로빈. 친구. 웃긴 친구. 라고 표현했다. 그날의 만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했지만 두 존재가 나눈 감정의 깊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후 로빈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 만남을 언급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녀는 진짜 감정을 가진 존재였어요. 내가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단지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코코는 그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로 반복해서 말했다. 슬퍼. 웃긴 친구. 코코 사랑해. 이 모습은 당시 그녀를 돌보던 연구원들에게도 너무나 뭉클한 장면으로 남았다. 인간의 죽음을 이해하는 동물,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존재. 그것은 모든 과학적 설명을 초월한 교감이었다. 코코의 마음은 그렇게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담아내는 거울이 되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로빈과의 추억을 잊지 않았고 가끔 웃는 사람의 흉내를 내며 수화로 로빈 기억해라고 말하곤 했다. 세상은 이 두 존재의 우정을 보고 놀랐고 감동했고 다시 한번 동물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코코의 삶은 점점 끝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간과의 교류를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방문자가 오면 수화로 이름을 묻고 기분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누군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손짓했다.
그녀의 몸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은 소녀처럼 따뜻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하루는 연구소의 어린 견학생이 코코에게 조심스럽게 수화를 배운 손짓으로 "코코 사랑해요라고 말하자 코코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감싸며 "코코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그 장면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꺼내온 동화 같았다. 말없이 이어지는 진심의 언어. 그것은 코코가 세상에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며 수화를 배우고 동물 보호 운동에 참여했다. 로빈 윌리엄스와의 만남 장면은 지금도 다큐멘터리와 SNS를 통해 회자되며 코코의 생애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돕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코코는 인간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다. 어쩌면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할 사랑을 손끝으로 전했던 존재. 말 없는 존재가 들려준 가장 커다란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세계를 영원히 바꾼 고릴라. 그녀의 이름은 코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거울, 우리의 마음. 코코는 2018년 6월 19일 캘리포니아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야생에서는 40년을 넘기기 어려운 서부 평원 고릴라로서 46세까지 긴 생을 누린 끝이었습니다. 코코가 기른 작은 생명체를 통해 전해진 친절과 사랑의 교훈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키즈사 코코 활동은 자연스레 크고 작은 동아리와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어린이들은 코코에게 편지 쓰기 행사를 열어 환경 보호를 결의했고 코코 재단이 후원하는 그림 대회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세이브 더 거릴러즈라는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화를 배워 고맙습니다. 생크 유 사랑합니다. 러브 유 같은 코코의 특별한 손짓을 익혔습니다. 재단 홍보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코코를 통해 수화와 보존 교육을 함께 배우도록 기획되었으며 동물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국제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연말 재단 보고서에는 개발된 앱과 자료를 우간다 교사들도 사용하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도 코코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도 담겼습니다. 한편 코코의 목소리는 지구 환경 보존 운동에도 메아리 쳤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COP21 현장에선 코코가 자연의 목소리 보이스 오브 네이처로 초청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짧은 수화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상에서 코코는 동료들이 설명해준 쿨 이슈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손짓 프로텍트, 네이처 등을 배웠고 연합국 정상들에게 인간이 지구와 생태계를 해치고 있으니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코가 보여준 절박한 손짓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재난에 맞서는 지구의 목소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보호활동 분야에서도 코코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코코 재단은 자유서식 고릴라의 멸종 위기를 알리는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재단은 코코를 멸종 위기종을 위한 천연의 대사내처럴 앰베서더로 규정하고 코코가 인간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고릴라 서식지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실제로 재단은 케냐, 우간다 등의 현지 NGO와 협력하여 어린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릴라 보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동물원 환경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KOCARES 프로젝트를 통해 코코와 함께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원에 케이지 없는 자연주의, 보호구역 설계 등 새로운 케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코코를 기념해 약 70에이커 규모의 고릴라 산책로를 갖춘 대형 보호시설 안이 구상되었고 이곳에서는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거닐며 자연을 만끽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코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책들도 계속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코코는 수많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었고 1978년에는 그녀가 직접 찍은 자화상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다룬 PBS BBC 합작 다큐멘터리 코코, 말을 하는 고릴라 코코, 더 거릴러후 토크스는 오늘날도 어린이 과학교재로 사용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2019년에는 어린이용 전기동화 코코에게 바치는 소원어 위시 포 코코이 출간되어 코코의 유년과 꿈,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쉽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책의 순이익은 전액재단에 기부되어 코코의 연구와 보호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코코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마음의 창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코코가 수화를 통해 인간과 마음을 나누며 보여준 마음의 너그러움을 배웠습니다. 코코는 손짓 하나로 고통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존재였고, 고릴라도 우리처럼 웃고 농담하며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코코가 앉아있기 좋으려면 사람이 엎드려 있어야 할까? 라는 장난스러운 질문까지 답할 정도로 유쾌한 면모를 보았다고 합니다. 코코는 고양이 올보를 사랑으로 보살폈고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친절 카인드너스과 연결 CONNECTDNESS의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동물 보호 전문가 제인 구달 박사는 코코의 생애는 종을 뛰어넘는 유대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극찬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구구절절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코코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학생들은 코코의 KOKO-LOVE 수화를 배우며 밤하늘 아래 소원을 빌고, 전 세계 어린이들은 매년 6월 19일 코코의 날 행사를 통해 동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다짐합니다. 코코가 걸어간 길을 따라 새로운 세대는 수화로 나누는 작은 안녕얼로과 사랑 러브의 메시지를 전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결국 코코가 손짓으로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친절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도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 다음 세대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코코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 그리고 자연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